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0 한글 버전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프로 2020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스케치업을 좀 다루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케치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스케치업을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소개와 설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프로 2020은 1월 29일 날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트림블 빌딩 포인트 코리아라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스케치업 프로 2020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스케치업 프로 2019에서 1월 29일 날 20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앞에 그래서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내용처럼 스케치업 개발사인 트림블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0개 국가의 스케치업 신규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스케치업 프로 2020에 슬로건이 있는데요. Your 3D Creative Space라는 목표로 해서 3차원에서의 다양한 어떤 창의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좀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은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그 문장처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3D 소프트웨어라는 포커스, 즉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이름 자체도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스케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잖아요. 마치 손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어떤 형상을 우리가 도화지에 그리듯이 컴퓨터의 화면을 모니터를 우리가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3차원의 형상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스케치업이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강조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3D Max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야라든지 라이노라든지 뭐 오토캐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3D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양한 3D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 인테리어 분야라든지 조경, 가구 뭐 이런 등등의 그 영세한 뭐 대형 뭐 그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뭐 중소 영세한 회사들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보통 흔히 표현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가격 대비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스케치업의 어떤 활용 범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버전이 계속 이제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모델링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 편의성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용자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3D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그 사용자의 입장에 맞춰서 계속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이 보완 개선하는 어떤 범위가 다른 어떤 3D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또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케치업 프로 2019보다 개선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웃라이너라는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빌딩 포인트 코리아 라는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레이어를 레이어에서 생성할 필요가 없다. 좀 말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어떤 객체를 스케치업에서 만들고 이 객체를 이제 레이어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캐드에서 레이어를 부여하듯 포토샵에도 레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는 레이어라는 그림, 2D 그래픽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객체들을 다 레이어로 이제 구분을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껐다 켰다 한다는 뜻은 화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전에 스케치업에서도 이제 레이어 기능에서만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화면에서 레이어를 적용시킨 객체들을 화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들이 레이어라는 기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었는데, 2020에서는 이제 아이볼,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 눈동자 모양이 있는데 그걸 아이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볼 아이콘이 이제 아웃라이너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웃라이너에서도 그룹이나 컴포넌트, 즉 구성 요소로 하나로 묶여진 객체들을 이 아웃라이너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눈동자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겼다, 보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기능이 경계박스의 신규 그립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지금 보여주는 이 예시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소파 그룹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소파를 이렇게 이 벽의 모서리에다가 이제 옮기기가 좀 불편했어요. 일일이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제 뒤편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옮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이 2020에서는 이 보여지지 않는 이 모서리점을 자동으로 선택하게끔 하고, 선택을 좀 편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모서리점을 선택했을 때 주변을 이렇게 반투명하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 벽체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옮기고 싶은, 이동하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우리가 포인팅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숨겨진 오브젝트의 제어 기능이라고 해서, 예전 버전에서는 뭐 히든 지오메트리라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형상을 보여주는 기능 정도만 있었는데, 히든 오브젝트라는 것이 이제 분리돼서 따로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좀 이해를 좀 편하게 쉽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히든 지오메트리와 히든 오브젝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 히든 오브젝트라는 것은 예전에는 히든 지오메트리 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히든 지오메트리, 히든 오브젝트로 명확하게 구분된 이유는 뭐냐면, 이 용어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오브젝트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그 객체 안의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체 안의 형상들. 그래서 오브젝트는 독립된 객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객체 안의 형상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원통. 원통은 완벽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원통이거든요. 스케치업에서는. 그러면 그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면 이제 조금씩 각이 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원통이라는 것을 스케치업에서 그려보면은 분명히 각진 형상인데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페이커예요, 페이커. 뭐냐면은 속임수예요. 그냥 이제 그 각진 어떤 라인들을 갖다가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 원통 안에서의 각진 그 선들을 숨겨진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원통 안에 있는 그 숨겨진 형상들을 보여주게 하는 게 바로 그 히든 지오메트리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통 자체를
아예 숨겨버렸다. 그럼 원통 자체는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통 자체, 숨겨진 원통 자체를 다시 보이게끔 하는 게, 숨기거나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히든 오브젝트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자체는 오브젝트고 원통에 숨겨진 선들은 지오메트리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표면에 숨겨진 가장자리. 이게 바로 이제 히든 지오메트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예제를 통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 스케치업 용어 사전 업데이트가 됐다. 뭐 스케치업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명칭 기준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 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오브젝트는 그룹과 구성 요소 그리고 동적 요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더 이상 그룹과 구성 요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룹과 구성 요소는 구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은 레이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레이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게 2019에서 2020으로 변경이 되면서 레이어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 분명히 앞서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웃라이너에서 뭐 레이어를 레이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레이어 기능이 있을 텐데, 근데 레이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태그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예전에 스케치업 버전을 사용하시고 스케치업 2020 버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를 막 찾지 마세요. 태그란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본 용어의 정의가 워크플로우, 즉 이 작업을 할 때 있어서의 어떤 흐름과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변경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레이아웃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레이아웃이라는 또 스케치업을 설치하게 되시면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레이아웃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업이 뭐냐,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2019와 2020에 달라진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스케치업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주소를 넣어놨죠. sketchup.com이라는 www.sketchup.com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이 주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뭐 그 웹브라우저에서 스케치업, 저 같은 경우 구글에서 이제 스케치업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스케치업에서 여기 보시면 www.sketchup.com이라고 뜨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스케치업 사이트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려면은요, 회원 가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트림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인 아웃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사인 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 구글 로그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만일에 이제 그 구글 아이디가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들의 로그인 방식이 예전에는 자체 그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 그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자체 회사에서 발급된 아이디라든지 비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했던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방식은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또 로그인을 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에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로컬, 즉 여러분들 예전처럼 뭐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USB에 저장을 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협업이 강조되는, 웹상에서 협업이 강조되는 어떤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로그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으시면 이 구글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기존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 이름이 뜨고요.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업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스케치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대와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그림자의 방향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빛이 이제 내릴 쬐는 방향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3D 작업 공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수백 가지의 확장 도구, 이게 확장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스케치업 기능 외에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생산성, 그리고 영감을 얻고 세계와 또 공유를 할 수 있다. 팀과 3D 커뮤니티의 효율성 가져온다. 무슨 뜻이냐? 협업을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협업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험.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 VR 고글을 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스케치업의 객체를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 보시면 작업 시작에 보시면 30일 무료 체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스케치업은 제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프리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제품을 클릭해보면 개인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프리, 그 다음에 스케치숍이 있는데요.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구동이 되어져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싱커캐드라는 게 있거든요. 오토데스크에. 띵커캐드라고 있는데, 이 띵커캐드도 요즘에 이제 웹상에서 구동이 되어져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웹상에서 구동되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프로그램은 이제 전문가용에 보시면 스케치업 프로라는 게 있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 건데,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료 30일 평가판을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30일 평가판을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프로 2020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리고 www.sketch.com이라는 사이트에 와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무료 30일 평가판을 우리가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